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지? 이런 생각도 든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다시 들으실 것 같아요. 준비를 했다면 2번은 이기지 않았을까. 한 판을 이긴 게 아니라 준비가 부족해서 한 판뿐이 못 이긴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풀리면서 공부를 그걸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이 정답입니다.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둑이 신인 거예요. 자,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여러분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기억된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사람은 사실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숫자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기획을 하고 있죠. 숫자로 풀어보는 신개념 컬처 토크쇼 라이프 인 넘버스, 미식과 미술 그리고 음악과 스포츠의 놀라운 정보와 어쩌면 그보다 훨씬 진한 라이프 스토리가 있습니다. 최근에요. S&P 지수 등 미국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언제까지 오르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작년부터 시동을 건 AI 때문에 여러 반도체 기업들 또 플랫폼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주도하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요. 그 AI의 시대가 막 열릴 국면에서 어쩌면 우리 인류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AI와 경쟁해서 이겼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시죠? 바로 우리나라 바둑의 대표격인 이세돌 사범인데 여러분 이 바둑팬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의 초대 손님은 이세돌 사범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다시 AI 완전히 이렇게 붐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몇 년도죠? 알파고하고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니까 벌써 한 7, 8년 된 정도 건데 빨리.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AI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와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이기셨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사실 AI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은 이세돌 구단이 진단 말이야? 그깟 컴퓨터한테? 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지? 이런 생각도 든다. 예.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다시 들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컴퓨터에 진다는 생각을 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실제로 대국을 했지만 예. 저도 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미흡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제가 5판 중에 3판을 이기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돌이켜봐도 3번을 이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예. 3번을 이기는 어려웠겠지만 준비를 했다면 2번은 이기지 않았을까. 한 판을 이긴 게 아니라 준비가 부족해서 한 판뿐이 못 이긴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혀 저의 예상에 빗나가는 대답이신데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이겼던 게 좀 신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준비했더라면 한 번은 더. 정말 그때가 사실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출발점이기 때문에 조금 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미흡했던 게 있어요. 그쪽 구글 쪽에서도. 네. 제가 한 번 이긴 것도 어떻게 보면 세팅의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승리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면 한 번은 더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예. 미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이 AI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구글이 가장 앞서 나가고 또 최근에 MS. 그 구글의 운영사인 알파벳이라는 그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됐거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근데 이세돌 사범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구글의 창업자나 경영자들은 좀 한턱 내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자극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저는 대국 전에는 저도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이라는 것 조금 미래, 예. 조금 먼 미래에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렇게 근미래에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이제 알파고 이후로는 저 바둑 외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느낄 때도 너무 그렇죠. 다가와 있구나. 네. 실제로 지금은 이미 뭐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조금 그나마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근데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기사에서 한번 얼핏 본 것 같은데 보면 그때 제 어렸을 때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서 바둑을 두셨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 프로 기사분들이 담배를 이렇게 줄담배를 계속 피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기원에 가보면 담배 연기가 쫙한 그렇죠. 거기서 예. 어르신들이 이 바둑을 뒀던. 제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후배 기사들은 담배를 피는 비율이 뭐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몇십에 하나 정도? 네. 그 정도로 담배는 어차피 경기할 때는 못 피게 돼 있어요. 필 수도 없고 담배 자체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데 뭐 담배라도 한데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깊게 오히려 그 들어갈 때 방해가 된다. 예. 근데 따님이 아빠 담배 피는 걸 그렇게 싫어하셔가지고 담배를 끊으셨는데 알파고하고 대국한 다음에 다시 좀 피셨다는 얘기가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렇군요. 조금 담배를 다시 손대지 않았나. 예. 그 저희가 사전에 숫자 하나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예. 3을 주셨네요. 여기 뭐 3프로 TV라 그런 좀 맞아떨어졌는데 우연찮게. 일단 이름 자체도 뭔가 3, 2세 뭐 이렇게 할 때 뭔가 3과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프로 기사 생활을 할 때 3단으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승단 대회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승단 대회를 참가해야만 단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지만은 굳이 우리가 승단 대회가 필요하냐? 그냥 대국이 많은데 거기를 바탕으로 뭔가를 하면 되지. 왜 승단 대회를 하느냐?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같은 프로인데 그 당시에 젖바둑을 놓았어요. 초단과 4단이 두면 선으로 놓습니다. 네. 먼저 두는데 덤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페널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말이 되는 거냐? 같은 프로고 손으로 둬야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예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예전엔 초단과 9단이 두면 무조건 9단이 이겼어요. 그건 근데 예전이잖아요. 그 당시로 봤을 때도 옛날이거든요. 지금 시대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승단대회를 참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3단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게 3단으로 많이 지냈기 때문에 좀 3이 좀 와닿았고 제 생일도 3월 달입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도 3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3이 굉장히 친숙한 숫자가 됐. 그렇군요. 좀 새돌이라는 이름은 아버님께서 바둑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었어요. 사실은 생전에. 근데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면 세 번째 아들. 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프로 기사가 있고 또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여러 구단 국수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세돌 구단 각인이 확실히 돼요. 이 이름은 진짜 프로 기사 다 그 느낌?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 이름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인이 돼요. 제 이름을 한번 들으면 꼭
잊어버리시질 않더라고요. 전혀. 예. 그래서 또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물어보거나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예. 되도록이면 예 뭐 좀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좀 얼버무릴 때가 많았었어요. 사실은 너무 그렇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한번 사실 이름을 알려주면 사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허다한데 그렇죠. 제 이름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져 있는데 나중에는 단점보다는 나를 알리고 기억을 하는 게 좋은 이게 거죠.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죠. 예. 예. 처음엔 단점이 좀 와닿았다면 나중에 일종의 브랜드가 되신 것 같아요. 장점이 예.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바둑을 처음 두기 시작한 건 몇 살 때세요? 처음 배운 건 아마 5살 후반? 예. 그리고 제대로 배운 건 6살 때부터. 예. 어떤 계기가 있어요? 워낙 부모님께서 예. 바둑을 아버지께서 일단 바둑을 너무 좋아하셨고 예. 잘 두셨고. 음. 예.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가 3남 2녀 중에 막내입니다만 네. 다 바둑을 둘 줄 알아요. 아. 예. 그리고 실제로 저 큰형이죠. 큰형은 실제 프로 바둑 기사로 예.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바둑을 잘 두는 아버님이 계시고 뭐 형님이 프로 기사시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시는 그리고 알파고하고도 대국을 하셔서 이기는 정도의 걸출한 프로 기사가 되셨는데 몇 년 정도 두신 다음에 주위에서 혹은 우리나라 한국 기원 이런 데서 야 다음 차세대는 이세돌이야 이런 얘기가 언제 때쯤 나왔을까요? 사실 95년도에 입단했을 때가 만으로 12살입니다. 예. 초등학교 예, 4학년, 6학년. 예. 예. 그때 뭐 사실 막 몰랐죠. 몰랐고 프로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좀 자율성을 줘요. 예. 이제 네가 공부하고 알아서 해라라는 그 얘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나이에 그렇게 풀어놓으니 뭐 혼자서 뭘 했겠습니까? 예. 제대로 좀 공부를 소홀히 했죠. 바둑 공부를 소홀히 하고 좀 노는데 좀 정신이 팔릴 뿐이 없죠. 좀 그럴 나이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우승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우승하는 모습을 좀 정말 보고 싶으셨던 걸로 말씀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 생전에. 근데 그걸 못 보여드렸죠. 근데 일찍 돌아가셨군요. 예,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어렸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그래도 10대인데요, 그죠? 10대 때인데. 너무 이제 너무 큰 일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뭐 모든 그렇겠습니다만 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정신적인 지주시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너무 이제 어린 나이지만 와닿잖아요. 그렇죠. 충격이죠. 예, 충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5살 이세돌 소년에게 바둑을 처음 접하게 해주신 분이 당연히 아버님이실 거잖아요. 예. 이게 바둑을 가르쳐 주셨을 텐데 어느 순간 내가 너한테 이제 가르쳐 줄 바둑이 없구나 이렇게 기억이 나세요? 8살 초반 때는 예. 제가 좀 승률이 안 좋았어요. 아버님과. 예. 그리고 이제 중반쯤 되니까 비슷했고요. 예. 후반쯤 돼서 역전이 됐습니다. 예. 제가 9살 들어가서는 바둑을 잘 안 뒀습니다. 아빠 안 돼. 예. 좀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꾸 하신 부친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던가요? 굉장히 좋아하셨죠. 예. 사실 8살 후반에도 인정은 안 하셨어요. 내가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지 실력적으로는 아직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9살부터는 이제 그런 말씀도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냥
거의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유학을 보내야겠다.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로 보낼 그런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조은현 구단 이런 분들도 아주 어렸을 때 비행기 태워가지고 일본에 이렇게 유학도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로 유학을 오시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제 그 선생님 그 건자 갑자 용자 권감용 사원님 문화로 들어가서요. 그때 이제 그 대개에 가서 실제로 수제자죠. 수제자대로 기숙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숙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 제가 일본 유학을 말씀하셨는데 89년도에 조은영 국수님이 응창치라는 잉창집에 뭐 그 발음은 뭐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셨고 그걸 보면서 사실 저를 이제 바둑 쪽으로 전문적으로 한번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이제는 일본 유학을 보낼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조은영 국수께서 전 세계 1등이 되셨으니까 굳이 조은영 국수께서 물리친 일본 기계에 가서 유학을 할 필요는 없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유가 된 게 사실 그 당시 일본 유학을 저를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 서울이야 어떻게든 보내겠지만 집안 뭐 사정. 일본 유학은 못 보내는데 아버지께서는 사실 당연히 뭔가를 했을 때는 세계 최고가 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뭐 해서 세계 최고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제 89년대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한국에서 이걸 배워서 정말 일본, 중국 다 이길 수 있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저를 이제 좀 키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셨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의 권사범님 그 문화로 들어간 게 몇 살 때? 10살에 들어갔어요. 10살? 10살 초반에. 그러면 이제 생면부지에 그 무서운 사범님 댁에 들어가서 먹고 또 자고 하면서 바둑을 배우는 거예요. 야, 10살이면은.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 당시를 추억하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즐겁게 뭔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감용 사원님 외에도 그런 이제 프로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정말 예뻐해 주시고 그런 것 바둑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잘 이끌어 주시지 않았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프로 입문을 하신 거군요. 한 2년 몇 개월, 한 3년 가까이. 그렇군요. 근데 프로 우리 이제 바둑을 잘 모르신 분들도 계셔서 프로 기사가 된다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이 있잖아요. 지금 구단이시라고 이제 프로 구단이 있고 아마도 또 다른 그 개념의 뭐 단이 있는데 그때 입문하실 때 프로 기사가 됐을 때는 몇 단이셨습니까? 그게 이제 초단. 거기서부터 이제 입문하면 초단인가요? 근데 사실 프로에서는 단수가 그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뭔가 단수라는 게 구단이 됐으면 이 사람이 꽤 오랫동안 프로기사로서 해왔고 시간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뭐 실력을 구단이 초단을 무조건 이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추어는 정말 기력을 나타내죠. 1단부터 뭐 6단, 7단까지 있거든요. 아마추어에서는. 그건 기력을 나타내요. 근데 프로는 아닙니다. 한중일이 그 전 세계 바둑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99%죠. 그렇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일본이 바둑의 거의 종주국 같은 최고였죠. 그렇죠.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조치훈 구단 이런 분들도 조기 유학을 가서 거기서 기성이 되고 본인방이 되고 조은영 국수님도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셨고 일본은 예술, 뭐 예와 도, 중국은 스포츠, 한국은 중간이었어요. 뭐 예술도 예와도 스포츠의 어느 지점. 그냥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둑은 뭐냐? 예술이냐? 스포츠냐?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서 바둑은 바둑이지.
약간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좀 그 당시에는 아직은 좀 올라오기 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예술과 도, 예와 도를 추구하는 일본 바둑과 한국은 정말 좀 다른. 근데 그게 막 나쁘다는 건 지금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삼국의 어떤 바둑의 어떤 판세가 일단 일본은 많이 좀 그렇군요. 뒤쳐져 쇠락했군요. 있고 그렇죠. 쇠락을 했고요. 한국과 중국입니다. 음.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인데 뭐랄까요? 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두터운 층을 얘기할 때는 중국이죠. 네. 압도적입니다. 만약에 100대 100으로 붙는다? 한국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한 5대 5로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한국이 잘하나요? 한국 해볼만 하고 오히려 한국을 잡고 특히 1인자는 한국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해요. 한국 축구가 중국 축구 그렇게 많은 축구 선수가 있는데 공한증이 있다잖아요. 네. 더 심했죠. 더 심해요. 그 이창호 사원님의 1인자 시대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들고 나온 것이 공동 연구였어요. 예. 바둑은 원래 공동 연구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생각한 걸 왜 그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제가 열심히 생각해서 이건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그걸 왜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원래는. 중국이 예. 그 이창호 구단을 이겨보려고 공동 연구를 그렇죠. 했나요? 그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이게 맞냐? 바둑의 본질은 이게 아니잖아. 예. 어떻게 이런 공동 연구를 해서 바둑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느냐? 정말 중국은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실제로 2000년도 들어서면서 공동 연구라는 게 한국에서 좀 전파가 됐죠. 네. 예.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처음 그 바둑판을 아마 집에 형님이 사오셔가지고 그 왜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로 와봐, 잡아봐. 딱 그럴 때 정말 고사리 손으로 그 검은 돌을 딱 해서 딱 놨을 때 그 촉감, 그 소리,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저하고 비슷한 동년배 이런 분들은 그때 참 바둑 그 느낌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느낌을 이제 갖고 계실 텐데 그 느낌을 그대로 좀 가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클릭하는 그렇죠. 그걸로 바뀌었죠. 뭐 그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장점도 분명히 뭐 사실은 만나서 이제 대국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지만은 단점은 그냥 인터넷만 둬요. 사실 바둑은 정말 만나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얼굴을 맞대고 예. 호흡을 느끼면서 대국을 하는 것인데 예. 그걸 뭐 수담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인터넷으로 둘 때는 수담을 나눈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진짜 경기죠, 경기. 예, 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게임. 예. 예전에도 바둑은 게임 아니냐. 그냥 보드 게임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뭐 스포츠로도 가고 이랬습니다만 보드 게임 아니었는데 이건 보드 게임 아니다. 예술이다. 둘이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러니까요.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공동 연구가 오면서 그게 좀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엔 몰랐죠. 그게 양반일 줄. 정말 알파고가 나온 다음부터는 그러겠네요. 예. 예. 이제 그게 알파고가 오픈 소스로 풀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게 무료로 풀려버렸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바둑의 아주 그 토대를 흔들어 버린 거군요. 그래서 처음 때는 그래도 조금 약점도 있고 아니 뭐 인공지능에서 바둑이 신이냐. 바둑의 신이 봤을 때는 인공지능도 엉망이다. 그런 식으로 좀 무시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또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어떤 바둑의 진짜
최고의 경지에 올라도 이제 의미가 지금은 없겠군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경기를 한다, 시합을 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뭐 9초 매세 막 100m를 달렸습니다만 자동차랑 경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딱 그런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근데 제가 알파고 대국을 했고 뭐 중국에도 알파고 또 두 번째 대결을 했습니다만 그걸로 끝났어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이 풀리거나 그러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풀리면서 공부를 그걸로 해요. 인공지능을 보면서 그러네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인공지능이 정답입니다. 예.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둑이 신인 거예요. 사실상 이게 정답지입니다. 정답지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예술이 아니죠. 그래서 역사에 남으실 것 같아요. 이 AI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텐데 AI를 이긴 인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거 외에는 뭐 AI에게 패한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AI 시대를 알려온 인간이 패배한 그런 시대를 알린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승리한 사람으로서 기억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대부분의 바둑 팬들을 포함한 지구촌의 이 휴먼빙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 이후로는 이긴 사람이 없으니까. 이길 수는 없죠, 사실. 네. 발전 속도가 뭐 정말 한 달, 두 달 이게 그 그러니까요. 자체가 엄청 큰 시간이더라고요. 인공지능에게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보드 게임을 만드시고 개발하시고 요즘에 저기 초등학생들 이런 어린 친구들이 아주 열광하는 보드 게임을 만드셨다 그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우연찮게 뭔가 좀 이렇게 계기가 돼서 네. 보드 게임 그런 관계자분들과 관계가 되면서 좀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보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없냐.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보드 게임 만든다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시겠죠. 예, 근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 바둑은 저는 예술로 배웠지만 그 당시에 이미 바둑이 예술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냐? 보드 게임이다. 저는 스포츠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네. 스포츠, 마인드 스포츠 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보드 게임인데, 그러니까 바둑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오되 최대한 가져오되 좀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네. 걸 만들면 어떨까? 제가 바둑을 프로 생활만 20몇 년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사실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못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입장벽을 낮추면 접할 수 있고 이것이 사회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드게임을 좀 만들게 됐고 또 바둑에 기반을 해서 이제 보드게임을 만들지 않았나. 근데 어느 정도는 제가 목표한 바는 이룬 것 같아요. 바둑보다는 어찌 됐든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어렵긴 어려워요. 이 게임은 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세돌 사모님과 제가 대국을 할 자격은 없지만 아닙니다. 이거야 뭐, 제가 만들었지만 어쨌든 바둑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혹시 모르죠. 제가 또 이걸로 이겨서 예? 이세돌 구단을 이긴 김프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바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세돌 사범께서 만든 보드게임에서 대국을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니, 혹시 모릅니다.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자,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바둑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바둑에서도 예. 사방을 막히면 예. 동서남북이 다 막히면은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이제 한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드러내게 되죠. 예. 따먹힌다고 하죠. 이렇게 네. 먹힌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레이트 킹덤은 뭐 성이 파괴당한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둑에서는 그냥 한나가 그냥 죽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레이트 킹덤에서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하나라도 성이 한 번만 둘러싸이면은 두 그렇죠. 개든 세 개든. 예. 오. 상대방 영토가 뭐 얼마나 있든 상관이 없어요. 저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냥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네. 잡으면 이기는 거고 잡히면 예. 패하는 거죠. 요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중립이에요. 그냥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신의 성이 파괴당하지 않고 영토를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자, 해보시죠. 예, 시작을 하시고요. 뭐 먼저 당연히 하시죠. 제가 성공이겠죠. 아, 그럼요. 아니, 성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집을 내게 되면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가 이제 올해 57이거든요. 57이 아니라 한 17 정도 된 분들은 한 1시간만 싹 이렇게 하면 이세돌 사범 이깁니다. 제가. 저를요? 사범님, 숫자 중에 이 숫자는 내가 한번 꼭 극복해보고 싶었다. 그런 숫자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바둑 프로기사로서 예. 바둑인으로서 이루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예. 실은 당연히 그런 목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 세계 최고가 되겠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근데 가장 거의 대부분의 그런 프로 바둑 기사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래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명국을 만들어 보고 싶다. 단 한 판이라도 명국을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근데 명승부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명승부는 정말로 치고받고 이렇게 가는 건데 명국은 예. 일단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실수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실수는 없어야 됩니다. 네. 예, 둘이 다요. 두 기사가 모두 다. 그러면서 박빙으로 가면서 그런 것도 이 사람이 추구했던 나만의 바둑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명승부는 있을지언정 명국은 저는 프로에서 그렇게 명국이라고 칭할 만한 바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명승부는 있었지만 예. 예. 그리고 선배 기사님들도 후배의 입장에서 그 판을 보고 배웠던 사람 후배로서는 이건 정말 명국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선배님들은 아니다. 그냥 그저 명승부였을 뿐, 혹은 뭐 기억에 남는 바둑이었을 뿐, 그건 명국이 아니다. 예, 좀 정말로 제대로 된 명국을 너희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명국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고, 뭐 쉽게 말해 자랑도 할 수 있고, 네. 나는 이건 정말 명국인 것 같아. 이런 대국을 했어 나는. 바둑을 둬서 명국을 남긴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걸. 단 한 번의 그 명국. 예, 어마어마한 걸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래에 우리가 생각했던 명국과 근래의 명국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사실 목표였는데 그걸 이뤘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또 인생 전체에서도 뭐 아까 이름을 남기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을 딱 기억하고 추억할 때 정말 멋진 사람이었지. 뭐 대단한 사람이냐, 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 떠나서 그래도 멋진 사람이었지. 그게 좀 전체의 그런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군요. 예. 충분히 그러신 것 같고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바둑인으로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둑 대표, 그리고 국수로서, 그리고 전 인류를 대표해서 AI와 한판 승부를 한 바둑인으로서야 사실 이제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이렇게 다른 활동을 하십니다만 아직 인생의 바둑판에서는 한참 더 바둑을 두셔야 되니까 네. 이세돌 사범의 명국은 인생에 관한 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가우시고 또 오랜만에 뵈서 바둑팬 분들은 되게 감이 또 다르실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은퇴할 때도 좀 제대로 된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여기서라도 좀 인사드리지 않았나 싶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둑에서 명국은 못 남겼지만 정말 인생에서는 좀 그런 명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세돌 사부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또 좋은 소식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3프로TV가 한화생명과 함께 기획했던 프로그램이죠. 라이프 인 넘버스가 지난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시즌 넘버 1을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예술과 스포츠, 음악과 미식 각 분야의 최고의 대가분들을 매주 이렇게 만나왔는데요. 라이프 인 넘버스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적 교양의 향상과 취향의 폭을 넓혀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아주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고 더욱더 풍성한 콘텐츠가 준비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라이프 인 넘버스 저희의 콘텐츠를 이렇게 감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